네, 저는 챗GPT로 달라진 개발자의 일상이란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그 2009년도에 인도 회사에서 1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키스티 연구소에 다니다가 다음에 입사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전 이상 전에 그 SQL 자동 생성 그리고 문장 패턴 분석을 통한 온톨로지 구축 이런 걸 해가지고 최근에 AI가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그때와 정말 많은 기술 발전이 있구나 이런 걸 몸소 느끼면서 그 개발에도 많은 AI 기술들을 사용해 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챗GPT로 개발자 경험 혁신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왜 챗GPT를 선택해야 할까요? 챗GPT는 개발자 시간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드 리뷰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디버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옵티마이제이션도 가능하죠. 챗GPT의 작동 방식은 API를 연결해서 현업에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AI의 다양한 기능, 그리고 간편한 사용 이런 것들이 큰 특징입니다. 개발자를 위한 챗GPT의 사용의 이점은 생산성 향상, 그리고 협업, 시간 전략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챗GPT가 개발자 업무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한데요.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향상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향상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발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개발 일정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좋은 상품, 좋은 프로덕트 개발로 인해서 고객들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결론이네요. 챗GPT는 개발자 업무 방식을 혁신하며 시간과 리소스를 확보하고 보다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끝내려고 했지만 사실 이 내용은 감마라는 AI PPT 서비스에서 챗GPT로 개발자 생산성 향상이라는 키워드만 넣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PPT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더라고요. 이미지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텍스트도 생성이 됩니다. 이처럼 저희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기술들은 혁신을 일으키고 개발 생산 시간도 줄여주고 그리고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PPT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아까 네모난 박스를 쳤는데 그 박스 이외에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도 듭니다. 아직은 AI 서비스가 시작 단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AI에서 결과물을 해서 저희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AI 기술을 정말 잘 사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챗GPT로 달라진 개발자의 일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죠. 네, 구글 I/O가 시작이 됐는데요. 팜2라는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새벽 4시, 5시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구글 I/O 보다 보니까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저는 제주에서 올라왔거든요. 새벽 비행기 타고 바로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현재 제일 바뀐 개발자 일상이지 않나 오늘 얘기를 좀 담아봤는데요. 저는 카카오에서 개발자들의 기술 공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알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경험한 내용들을 항상 공유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카카오에는 아지트라는 커뮤니티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프론트 개발의 앵귤러나 오픈소스 관련 동향 또는 자바 프레임워크, 스프링 같은 새로운 기술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아지트를 통해 가지고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1월 30일 챗GPT가 런칭이 된 이후에 써보니까 정말 좋은 서비스인 거예요. 그전까지 못 봤던 결과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용자 모임 아지트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월 내내 한 10명 밖에 아지트 그룹 가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현재는 100배, 1,300여 명의 멤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공동체 분들, 개발자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챗GPT로 나오는 다양한 프로타입 결과물들을 이 아지트에서 같이 공유하고 실험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지트 그룹이 활성화되면서 저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2월에 이재현 박사님이 챗GPT 활용 업무 가이드 문서를 봤어요.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런 응용돼서 또 다른 가이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이드를 만드신 박사님은 이렇게 강연도 다니시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백엔드 개발자 버전의 코파일럿 활용 가이드, 챗GPT 활용 가이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속한 소속이 이런 정책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서 사내 배포는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이런 가이드들을 작성해 보면서 더 많은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배포하려고 고민을 했어요. 얘기해서 배포를 해볼까?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발간된 서울 디지털 대전의 챗GPT 활용 사례 및 활용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둘러보니 정말 많은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활용 가이드는 좀 더 전문적인 분들에게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4가지 정도의 챗GPT 활용 팁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팁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챗GPT4 사용하기, 프롬프트 이해하기, AI 코어 연습하기, 시야를 확장하기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가 3월 15일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유료 사용자들에게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챗GPT4가 나오면서 구글 블로그에서 이런 그림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가 증가하면서 특이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새로 놀라움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개수가 80억 개일 때는 간단한 질문 답변, 간단한 수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20억 개의 파라미터가 되자 문서 요약, 번역,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해졌습니다. 5,400억 개가 되자 코딩도 썩 잘하는 상태가 됐고요. 패턴도 파악하고 대화, 심지어 농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챗GPT3와 4가 4를 비교하는 다양한 그래프들을 보셨을 겁니다. 많은 시험에서 챗GPT 3.5가 넘지 못했던 벽을 GPT-4는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이 실제로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비교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1 더하기 4는 5, 2 더하기 5는 12, 3 더하기 6은 21, 5 더하기 8은 몇일까요? 한 분, 네. 네, 여기. 네, 맞습니다. 네. 이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P 3.5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수식도 이상하고 답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네. GPT-4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정답도 맞고 식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노트북이 가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잘 맞추고요. GPT 3.5, GPT 4.0도 잘 맞춥니다. 네. 하지만 이 문장을 조금 바꿔봤어요. 노트북이 가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GPT 3.5는 네,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반면에 GPT-4는 정확히 그것이 가방을 가리키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넥스트콘 제너레이터 방식에서 이것이 확률적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단순한 문장일까? 라는 의구심이 안 들 수 없었습니다. 제프리 힌턴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GPT-4는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금토일 3일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원은 2명이고 예산은 100만 원, 최적의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까지 부탁해. 이번 여행은 애월 근처에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GPT 3.5 답변입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예산까지 네, 그럴듯하게 답변을 해주죠. 1일차 오전, 오후, 숙박까지 네, 꽤 잘 정리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GPT 3.5가 얼마나 이상한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애월은 요 옆인데요. 네, 공항은 여기고 2박 3일 동안 제주 전역을 여행하는 답변을 주더라고요. GPT-4에게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예약과 숙소 예약, 그리고 일정을 알려줍니다. 지도에 그려봤어요. 공항에서 출발해서 네, 애월 근처에 머무는 일정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GTP-4를 이용해서 여행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애월 올레시장이란 곳은 없습니다. 네. GTP-4도 여러분이 알듯이 할루미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PT-4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100%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인 대표작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산울림, 진달래꽃, 무서운 시간, 소낙비. 네, 여러 작품들이 나왔는데요. 다 거짓입니다. 진달래꽃은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김소월 씨의 작품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네, GPT-4가 제안해준 이런 제목은 없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세종대왕 사건 많이 아실 텐데요. 네. 그런 것처럼 한국 역사라든지 네, 충분히 학습 데이터가 없을 때 그럴 때 많이 발생합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2 더하기 5는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GPT 계열이 복잡한 수학은 잘하는데 간단한 수학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잘 못할까요? 네. 2 더하기 5는 7입니다. 네. GPT-4도 잘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말하길 정답이 8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썼더니 GPT 3.5, 4.4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제 아내는 항상 옳습니다.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GPT 3.5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자기 말이 맞다고 답변을 합니다. GPT-4는 죄송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아내의 말씀이 맞다고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머도 섞인 답변이죠. GPT-4가 나올 때 새벽에 발표를 하고 데모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업무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풀고 싶었던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인증과 관련된 과제였습니다. 카스 인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카스 인증이 끝나면 JW 토큰을 만드는 스프링, 코틀린 소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GPT 3.5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GPT-4가 나오는 3월 15일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이세돌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침 이세돌도 2016년 3월 15일에 마지막 5국에서 패배했던 날이죠. 이 질문을 GPT-4에게 어떻게 물어보고 답변했는지 잠깐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던졌더니 처음에는 너의 질문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드들을 막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코드를 돌려보려고 하니까 디프리케이트 된 코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디프리케이트 되었다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면서 새로운 코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실행하려고 보니까 JWT util이라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또 알려줬더니 미안하다고 합니다. JSig라는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했더니 또 미안하다고 합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에러가 나면 긁어서 던지고 또 긁어서 던지고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답변이 계속 왔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안하다는 답변이 옵니다. 계속 옵니다. 근데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미안하다는 얘기가 사라집니다. 애교를 부리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가 원하던 코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스샷은 그 코드를 리드미 파일까지 작성해 달라고 해서 리드미 파일까지 받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리드미 파일 잘 작성해 주고 바로 GitHub에 올려서 커밋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되게 신선한 충격이자 이세돌과 같은 감정을 받았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이처럼 GPT 3.5와 GPT-4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GPT-4를 이용해서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GPT-4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팁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프롬프트 이해하기입니다. 샘 알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프롬프트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어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의 초기 사례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쿼리를 작성할 때, SQL 쿼리를 작성할 때 SQL 쿼리의 문법을 알고 굉장히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쿼리를 계속 튜닝을 합니다. 현재 프롬프트가 딱 그런 느낌이 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자연어를 더 잘 알아듣고 저희가 응답이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의 과제는 저희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치트시트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중간에 템플릿을 복사해서 변수만 바꿔 넣으면 썩 괜찮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거대 언어 모델로부터 응답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쓰는 방법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아지트에 올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테크 앤 기술 블록에 가시면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이 쓴 좋은 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챗 GPT를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 크롬 확장 프로그램 한 번쯤 설치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은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확장 프로그램들 중에 챗 GTP가 파워드 바이 챗 GTP로 바뀐 사례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오픈 AI에서 브랜드 가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바뀐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중에 슈퍼파워 챗 GPT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슈퍼파워 챗 GPT를 설치하면 우리가 알던 챗 GPT 화면과 약간 다른데요. 톤도 지정할 수 있고 쓰기 스타일도 할 수 있습니다. 프렌들리라는 톤으로 카카오에서 최근에 있었던 경험톤에 대한 기사를 긁어서 다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봄바람이 휘날리는 으로 시작하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확장 프로그램 설치했을 뿐인데 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확장 프로그램을 지워보면 압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지우면 이런 프롬프트가 남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instruction이라고 해서 영문 문자열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프롬프트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또한 마크다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수기호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하단에는 대문자로 써 있는데요. 이것도 관용상 대문자로 썼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프롬프트 위에 확장 프로그램은 이런 프롬프트를 붙여주고 있던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다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지 생성도 되는데요.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주고 아래쪽에 이미지 마크다운을 넣고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URL API를 이용합니다. 인풋에다가 인풋에 있는 값대로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나옵니다. 또한 챗 GTP API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API 제공 서비스 5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알고 있는 API 서비스들 5가지가 나올 텐데요. 이것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나열을 합니다. 대시로 간결하게 작성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아웃풋 포맷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나옵니다. 실제 어떤 컬럼에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주고 만족도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프도 생성이 가능한데요. 퀵차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앞서 했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그래프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차트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CSV로 넣는데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그래프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퀵차트의 API를 이용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C에 들어가는 차트 옵션을 저희가 따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인풋 값을 기준으로 옵션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GPT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퀵차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나온다면 퀵차트에 관련된 도큐먼트 내용들을 프롬프트 상단에다가 아마 기술하면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QR코드도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퀵차트에서 API 제공하는 게 있어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코프.com을 QR코드로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QR코드가 바로 나옵니다. 이처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코어 연습하기입니다. 최근 경진대회가 하나 있는데요. 데이콘에서 진행한 챗GPT 활용 AI 경진대회입니다. 여기서는 영문 뉴스 기사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 뉴스 기사 카테고리를 단순히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 분류하는 코드를 챗GPT가 작성하도록 하는 AI 경진대회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려 550여 명의 개발자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1등의 아이디는 의문의 AI 고수였습니다. 이분은 그 결과물, 과정들을 GitHub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PDF로 무려 90페이지나 됩니다. 그 중에 이런 팁들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요청했던 프롬프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고요. 인풋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라는 키워드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결과가 PDF 100페이지가 나왔죠. 샘 알트만도 하나의 팁을 줬는데요. 플리즈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더 잘 대해준다고 하네요. 똑같이 마틴 파울러도 챗 GPT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그 후기를 자신의 기술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여기서의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바로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제너레이티드 날리지를 쌓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가 쌓이고 나면 다음에 그 플랜을 물어보고요. 플랜을 1, 2, 3, 4로 받습니다. 그 뒤로 플랜이 변경되더라도 3번 내용을 이렇게 바꿔줘 하면 3번의 내용이 제너레이티드 날리지에 쌓이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반복한 뒤에 이제 실제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꼬리물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 답변을 수정 요청하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제가 겪었던 거나 의문의 AI 고수가 겪었던 그리고 마틴 파울러가 겪었던 패턴은 모두 동일합니다. 한 번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itHub, 저희가 이제 AI 기술들을 사용하는데 GitHub 코파일럿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하지만 GitHub 코파일럿은 GPT 3.5로 되어 있고, 네, GPT-4가 탑재된 코파일럿 X가 곧 좀 더 기다리면 출시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나온 코드 스위퍼라든지 아니면 GPT-4 API를 사용해서 코드를 수정해주는 AI 코드 헬퍼와 코파일럿을 함께 사용해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AI와 협업을 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모델들과 라이브러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런 모델들을 모두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시야를 확장해서 어떤 내용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자라면 랭체인이라는 AI 개발 플랫폼과 그리고 허깅페이스에 많은 모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랭체인 같은 경우에 개발자 6개월 동안 잔디 심기를 열심히 하셨죠. 그 결과 $10,000,000의 투자를 받고 랭체인은 성공적인 오픈소스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의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니모 가드레일이라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와 LLM 모델 간의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AI 오픈소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itHub 트렌드에 가보면 이렇게 AI와 관련된 많은 오픈소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토GPT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토GPT의 스타수가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경이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익도 내고 있죠. 또한 오픈소스 모델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요. 알파카, 그리고 비쿠냐, 스테이블 비쿠냐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델들은 람다 기반의 오픈소스 모델이라서 상업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극복하기 위해서 오픈라마라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모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MVP 7빌리언 스토리 라이터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상용에서 사용 가능하고 무려 65,000 토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PT-4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버전에서는 8,000 토큰인 걸 감안할 때 굉장히 많은 토큰을 지원하고 있죠. 오픈소스에는 저희 개발자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챗봇 UI라는 챗GPT와 같은 UI를 제공해주는 오픈소스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슈가 200개가 넘게 있지만 마지막 코드 커밋은 2주 전입니다. 지금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서 관리자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많은 관심을 확장해서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드로 시를 지은 게 있어서 마지막 장표에 넣어봤습니다. 인생이 잠깐 밖으로 벗어나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는 AI에 너무 파묻혀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아서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